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나 방송에서 지원금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50대, 60대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정보가 잘 안 들어오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신청을 망설이거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 혹시 몰라서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많이 하시죠?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방법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보가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알아보려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워서 손 놓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우리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예전과 다르게 2025년부터는 지원금 신청 조건이나 방식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당장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꼭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아쉬워요. 가족, 친구, 이웃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셔서 모두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원금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긴 줄, 어려운 절차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꿀팁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신청 자격부터 서류 준비,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어떻게 신청하고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함께 잘 챙겨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어려워진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만든 특별한 지원금이에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는 쿠폰 형태의 혜택이죠.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급되는데요.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 아주 중요한 지원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대는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분들이 많고 또 복지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쿠폰 하나라도 제대로 챙기면 매일 쓰는 생활비, 식료품 구입, 병원비 같은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우리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쿠폰,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는 지원금,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혜택도 다양합니다. 일부는 지원금 액수에 따라 생활 필수품 구매가 가능하고 의료비나 교통비 일부로도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쿠폰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신청 기간, 방법, 조건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특히 이런 정보가 뒤처지기 쉽고 복잡한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 이번 영상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꼭 챙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따뜻한 지원이고, 특히 우리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는 생활 안정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과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어떤 점을 꼭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2025년부터 달라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우리 5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신청 방법부터 살펴보죠. 작년까지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 신청이 많았는데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해졌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정부24, 복지로 같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여전히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달라졌어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복지수급자라면 복지카드나 증명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됐던 추가 서류들이 2025년에는 경우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편해요. 특히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서류 누락과 기한 내 제출이에요. 서류를 빠뜨리거나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거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매년 79월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5년에도 이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만약 기간을 지나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보면 온라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지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만 하면 되니 편하지만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 등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가족, 친구가 있다면 온라인 신청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는 방문 신청뿐 아니라 전화 상담도 지원하니 궁금한 점은 꼭 문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지원 대상에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정부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하지 않아요. 둘째, 지원금이 나중에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수 있는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나 유효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쿠폰이 소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셋째, 신청서 작성 시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잘못 입력하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끔 가족 중 누군가 이미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2025년부터 바뀐 신청 조건과 절차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편리해졌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청 방법을 꼼꼼히 챙기셔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그냥 받기만 하면 아쉬워요. 숨은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활용하셔서 지원금 더 많이, 더 알뜰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꿀팁, 가족 단위 공동 신청하기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는 혼자 신청하는 분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신청하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하기보다 가족 공동 신청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면 절차도 간편하고 가끔은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가족 단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가족이 챙겨주면 놓치는 일이 없으니 함께 상의하시고 도움 주고받으세요. 두 번째 꿀팁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잘 활용하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보통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이걸 카드 결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카드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적용 가능한 가맹점을 정확히 모르면 혜택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쿠폰을 등록한 카드가 어느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또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이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도 잘 챙기시면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지역별 추가 지원금과 활용법을 알아두세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지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도 있어요. 우리 동네나 사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과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할인 쿠폰, 지역 축제 입장권 할인 같은 소소한 혜택도 포함되니 꼭 챙기시길 권해요. 네 번째 꿀팁은 연금 수령자 특별 우대 정책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별도 신청이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연금관리공단이나 해당 기관에 꼭 문의해 보세요. 특히 연금 수령 계좌와 연동해서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꿀팁, 복지 연계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말고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잘 조합하면 복지 혜택을 중복으로 받거나 서로 연결해서 더 큰 혜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병원에서 결제하면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요. 또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한꺼번에 체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금을 놓치는 일 없이 내 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꿀팁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 단위 공동 신청으로 누락 방지, 카드 사용법 꼼꼼히 챙기기, 지역별 추가 지원금 찾아보기, 연금 수령자 우대 조건 확인, 복지 혜택 연계해 최대한 활용하기. 어려운 절차와 서류도 있지만 이 영상 보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누구나 충분히 혜택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숨은 꿀팁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실제로 그 꿀팁을 잘 활용해서 지원금을 2배로 받으신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서울에 사시는 김선자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는 게 어렵고 복잡해서 그냥 대충 혼자 신청했는데 지원금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런데 가족과 상의해서 가족 공동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서 사용하니까 결국 2배 가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셨답니다. 김선자 씨는 특히 카드 사용처와 자동이체 우대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역 추가 지원금도 주민센터 도움받아 신청했는데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큰 금액이 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어렵고 복잡했지만 주변 도움받고 제대로 알아보니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서류 미비나 중복 신청 누락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신청했지만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빠져서 가족 공동 신청 혜택을 못 받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했는데 연동을 못해서 우대 혜택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신청 기간을 놓쳐 아예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과 마감일은 꼭 달력에 표시해두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절차에 지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주민센터나 은행, 복지상담센터에 꼭 문의하세요. 혼자 하려 하지 말고 도움받으면 훨씬 수월하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원금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 받은 후에는 사용처와 사용 기간을 꼭 지키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 후 꼭 해야 할 사후 관리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원금이 제대로 입금됐는지 확인하세요. 통장이나 카드 포인트에 잘 반영됐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둘째, 카드 사용이나 소비 쿠폰 사용 후 영수증이나 내역을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 자료가 됩니다. 셋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정부 정책은 자주 바뀌니까요. 넷째,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과 지원금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돕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 사례와 함께 주의할 점까지 잘 알고 준비하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지원금을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꼭 서류 미리 준비하시고 가족과 상의하며 주변 도움도 받으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여러분, 이제 지원금도 받았고 어떻게 잘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받은 지원금 그냥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원금을 생활비 절약에 활용하는 게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고정 비용이나 장 보러 갈 때 꼭 필요한 식재료 구입에 쓰면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할인 행사나 쿠폰 사용 가능한 곳에서 구매하면 지원금의 가치를 더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생활비를 관리할 때는 가계부를 꼭 써보세요. 가계부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종이 한 장에 적는 것부터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는 것도 좋아요. 이번 달 지원금 얼마 썼는지, 식비, 공과금은 얼마인지 하나하나 기록해두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계부 쓰기가 꾸준히 어렵다면 요즘에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가계부 앱도 많으니 가까운 자녀분이나 주변 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다 써버리기보다는 꼭 필요한 지출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약값이나 건강관리비, 집수리비 같은 필수 항목에 먼저 쓰고 그 다음 남는 돈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지출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제 노후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간단한 재테크 조언도 드릴게요. 재테크가 꼭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분산 투자와 소액 저축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과 적금을 나눠서 가입하고 한꺼번에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매달 조금씩 모으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우대금리 상품도 있으니 은행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서 내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세요. 또 무리한 투자보다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고 해도 위험이 큰 건 노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에 항상 주의하세요. 지원금을 받으신 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절대 개인정보나 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가까운 은행이나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요즘 이런 범죄가 많으니까 꼭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관리는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지원금 알뜰 활용법과 재정관리법,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더 든든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요즘 지원금 신청 때문에 궁금한 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딱 짚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주 대상이지만 소득 수준이나 다른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전에 꼭 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지원금은 대부분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다른 복지 혜택과 겹치면 조정되거나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중복 수령 여부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 번째,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데 안타깝지만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신청 기간을 잘 챙기셔야 하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가족 명의로 신청하는 것과 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 뭐가 다른가요? 하는 질문도 자주 나와요. 가족 명의로 하면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내 자격에 맞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가족은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혜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상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 시에는 스캔본이나 사진을 준비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원본을 꼭 챙기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꼭 기억해 두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 또는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과 함께라면 지원금 신청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 꼭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놓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내가 괜찮겠지 하면서 미루다가 막상 늦으면 정말 아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분들께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챙기고 모두가 도움받는 게 가장 좋잖아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돕는 게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또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꼭 필요한 소식들 계속해서 빠르고 쉽게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든든하게 준비해 두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꿀팁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어려워 보이거나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주변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가족과 상의하면서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늘 응원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곧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